여러분, 렌트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더 힘들까요? 뉴스를 보면 분명히 렌트는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현실을 보면 집은 더 작아진 것 같고 생활은 더 빠듯해졌으며 체감상 오히려 더 비싸진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렌트비는 내려가는데 왜 우리는 더 비싸게 느끼고 있을까요? 자, 먼저 팩트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캐나다 렌트 시장은 명확하게 하락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최근 데이터를 보면 전국 평균 렌트가 약 2,000달러 초반대 수준이고 약 1년 넘게, 정확하게는 18개월 연속으로 렌트비가 조금씩 내려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주요 도시들도 예외 없이 조정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캐나다에서 렌트비가 비싼 도시들 기준으로 대부분의 도시들의 평균 렌트비는 작년 대비 3에서 5% 이상 하락했는데 특정 도시들은 두 자릿수 하락세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그리고 착각하기 쉬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절대값의 렌트비 자체는 내려갔지만 캐나다에서 일반적인 삶을 유지하는 비용, 우리 몸으로 느껴지는 체감 비용은 여전히 비쌉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 시점 렌트비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2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의 평균 렌트비와 비교해보자면 2020년 1월 기준으로 1,823불이었던 렌트비가 2021년 1월에는 1,689불까지 내려갔다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2023년에는 1,996불, 24년에는 2,196불이고요. 2025년부터 서서히 내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2,100불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 시점 2,050불에서 60불 사이 이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저렴한 시장이 아니라 매우 급격하게 올랐다가 아주 조금 내려온 시장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렌트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비쌈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괴리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렌트비 자체가 내려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비싸게 느낄까라는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 자체가 작아졌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평균적인 집의 크기, 이 절대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평균적인 집의 크기가 약 900 스퀘어프리지 중반대였다면 지금은 700 스퀘어프리지 중반대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같은 돈을 내고 있지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우리는 더 작은 공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감은 당연히 더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특히 대도시들은 더 심각한 모습입니다. 밴쿠버는 무려 650 스퀘어프리지까지 작아졌는데요. 일반적으로 원베드룸을 500 스퀘어프리지라고 생각한다면 주방, 화장실, 세탁실 등등의 공간까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거죠. 자, 캐나다 전체 평균 렌트비를 스퀘어프리지로 나눠서 약 2불 53센트당 1 스퀘어프리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밴쿠버는 무려 4불 11로 약 60% 이상 비싸고요. 토론토는 3불 52로 대략 40%, 그리고 오타와는 3불 9센트로 23% 정도 비싼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체감 물가가 올라간 이유인 거죠. 자, 세 번째, 비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렌트비나 주거 공간을 얘기할 때는 작년과 비교하지 않고 조금 더 먼 과거와 비교하게 됩니다. 자, 팬데믹 이전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렌트비는 여전히 훨씬 더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집도 작아졌기 때문에 내 머릿속 기준, 대략 4에서 5년 전 렌트비와 비교한다면 가격은 이미 한 단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체감과 데이터가 어긋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정부의 정책을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2026년 기준으로 각 주별 렌트비 인상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해당 자료를 보시면 온타리오는 2.1%, BC도 비슷한 2.3%입니다. 다른 주들도 비슷하지만 렌트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 이 렌트 인크리스 캡이 없는 주들도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렌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 규제는 기존 세입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새로 렌트 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장 전체를 본다면 렌트비가 완전히 통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뉴스에서는 렌트비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그럼 지금 렌트비가 내려오는 이유는 뭘까요? 수요 대비 공급이 늘었습니다. 최근 렌탈 아파트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공급 매물이 많이 늘었고요.
두 번째는 인구 증가 속도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큰 이슈인 유학생, 이민자들의 유입 흐름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소비들을 미루고 있고 이사 또는 이런 렌트 같은 것들도 미루고 있는 거죠. 자, 결국 지금 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구조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렌트비가 내려오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은 왜 작아질까요? 자, 대부분 요즘 지어지는 신축 주택들은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진 유닛들입니다. 집을 건설하고 판매하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기업, 이 개발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유닛을 밀어넣고 최소한의 공간으로 집을 지어서 최대한의 마진을 확보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렌트 공급 매물들이 이 프라임 or 센트럴 로케이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진 땅값으로 많은 주택 수요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베드룸 대비 2명 이상의 사람이 살기도 하고 더욱 극단적인 렌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렌트비는 분명히 내려가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렌트비도 예전과 비교하면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나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집의 절대적인 공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단위 가격 및 렌트 비용도 더욱 올라가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렌트 하락 시장이 아니라 가성비가 나빠진 시장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실제로 렌트 부담이 좀 줄어드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좀 더 빡빡한 것 같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캐나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